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 2.9의 새로운 기능으로 들어온 지오메트리 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이제 2.9의 이제 핵심 기능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지오메트리 노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프로시저 방식의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수정하고 그 생성하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방식이라 하면 이렇게 절차적 생성 방식이라 해갖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큐브가 있다 치면은 어떤 일정 버텍스를 당겼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 큐브는 데이터가 파괴된 겁니다. 원래의 형태를 이렇게 잃은 거죠. 한번 데이터가 옮겨지고 나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물론 이제 언더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요 큐브는 일종의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제 파괴된 거죠. 그러나 절차적 생성 이제 방식이란 것은 각자 어떤 변화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그 모디파이를 가했을 때 가지는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프로그램 후디니 같은 그런 데서도 프로시저 방식, 요즘은 이제 그 프로시저 방식이 상당히 이제 널리 보편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어에 보시면은 그 지오메트리 노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혹은 여기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후디니 같은 데서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절차적 생성 방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뭐 지형에 이런 배경 같은 지형에 일일이 뭔가 데이터를 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를 심는다든가 풀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 데이터적인 기준에 의해서 뭐 바이가 배치되게 한다든지 높이에 따라 뭐 풀이 심어지고 안 심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치에 의한 조절인데 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런 뭐 나무 창문 같은 거에 뭐 건물의 창문의 개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든지, 뭐 창문의 뭐 높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모든 데이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지오메트리 노드를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무슨 지오메트리 노드에 그 큐브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 노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예요. 인풋, 그룹 인풋과 그룹 아웃풋으로 드러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무수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모디파이어, 그다음에 애드 돼 갖고 어떤 큐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적용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그룹 아웃풋 되는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다른 것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든 지오메트리 노드의 것들을 이제 노드, 쉐이더 노드에 있는 기능들 그, 그 비슷한 게 있죠.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만의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아까 말한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아웃풋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그룹으로 나눠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근데 좀 여러 가지가 뭐 복잡하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기서도 쉐이더 에디터랑 비슷해요. 각자 유사한 색깔로 서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이제 지오메트리예요. 가지고 이거 어트리뷰트는 어떤 지오메트리 어떤 속성,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뭐 속성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스케일이나 어떤 그 트랜스폼, 어떤 로테이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서로 어떤 수치에 관련된 것들을 뭐 합산하거나 합치거나 이런 뭐 계산 뭐 그런 수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속성하는 거고, 이제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세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도 다 완전히 파악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수치 값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그 제한하거나 높이에 대해서 어떤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 여기 이제 벡터 돼 있죠. 그러니까 벡터 값에 대한 x, y, z 뭐 그런 것들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쉐이더 노드에 있는 것들은 유사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있는 것들은 어떤 지오메트리에 관련 초록색으로 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인 지오메트리가 돼 있죠. 이거는 실제로 그 객체 두 개를 컨트롤 제외하면 합쳐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인 지오메트리를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노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떼면은 둘 다 이제 떼지는 거죠.
실제로 컨트롤 J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기능하고는. 제가 말한 프로시저 방식은 항상 데이터가 보존이 되고 그 중간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어떤 결합이나 해체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경우에 트랜스폼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객체들의 그 위치, 회전, 스케일 값을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고 요거가 보존되는 한 이제 조절 가능한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가 양쪽이 되죠. 아까 박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박스에 대한 정보를 트랜스폼하고 다시 아웃풋으로 그 박스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요거는 이제 예시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메쉬, 그 오브젝트의 메쉬에 대한 어떤 그런 수정 같은 거예요. 불리언은 아시죠? 서로 어떤 그 병합이나 그 인터섹트, 그다음에 유니온, 뭐 그런 디퍼런스로 이렇게 다른 객체끼리 어떤 병합이나 뭐 이렇게 깎아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엣지 스플릿, 각자 메쉬에 있는 엣지선들을 각자 분리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 subdivision surface가 있어요. 그 컨트롤 1, 2, 3, 4 누르면 그 객체가 subdivision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거 그 뭐냐 모디파이어에도 따로 있잖아요. subdivision surface. 근데 이제 여기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도 이렇게 있어갖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레벨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트라이앵귤리티 이거는 이제 폴리곤 삼각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라 돼 있는데, 포인트는 일종의 객체는 아니고 일종의 그 무형의 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객체에 배치를 해갖고, 그 다른 영상 같은데 보시면은 그런 막 배치된 포인트 점에 예를 들면 바위 같은 거를 분산 배치한다든가 풀을 심는다든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제 포인트에 대한 뭐 인스턴스가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객체를 뭘로 이제 대체할 것이냐, 뭐 바위나 풀이나 이런 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노드 중에서 이 포인트가 상당히 이제 핵심 기능이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같은 거 이제 뭐 만들 때 예전에는 플랜 위에 그 파티클 에디터, 파티클에도 헤어 막 심어갖고 헤어를 객체로 바꿔갖고 말을 했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 파티클 에디터, 그 파티클 안 써도 돼요. 헤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 포인트 인스턴스로 그거를 이제 하게 돼요. 물론 여기서 지오메트리처럼 뭐 서로 병합도 할 수 있고 로테이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는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인풋과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컬러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수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런 것들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어떤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못할 거고 몇 가지의 기능들을 써서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고 아까 박스를 큐브를 해서 자 이렇게 됐죠. 그 지금 이제 지오메트리 이제 큐브가 있어요. 이제 큐브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 여러 가지 어떤 변형을 중간을 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이걸 떼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큐브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뭐 다른 걸 해보죠. 뭐 아까 메쉬에 subdivision surface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subdivision surface의 그 노드가 이렇게 들어갔죠.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그 이름을 얘를 박스라고 해봅니다. 박스라고 하고, 그래서 박스가 들어가서 지오메트리 subdivision surface에서 그 surface 레벨이 올리고 나면은 마지막 최종 아웃풋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오리지널은 이제 유지가 돼 있어요. 그죠? 오리지널 유지가 돼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그 모디파이어의 이 부분을 만약에 컨트롤 A로 전체 적용을 시켜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데이터가 다 소거되고 최종적으로 아웃풋 결과가 이제 적용되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원래 그 subdivision surface 기능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 기능 하나만으로 되지만은 이렇게 노드 에디터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유사한 그런 기능들이 중간중간 사이에 들어가서 아웃풋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자, 이렇게 되고, 만약 여기에 어떤 다른 기능, 다른 객체를 넣어서 한 덩어리가 된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지오메트리에 그 트랜스폼을 먼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얘 박스를 지금 얘 오리지널은 지금 보면 위치와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다 이렇게 00011 돼 있죠. 이거를 직접 객체를 이렇게 조절하면 변형되지만, 자,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노드에서 요거를 이렇게 건드릴 수 있어요. 자, 노드에서 설정하는 건 변하지가 않죠. 그죠? 노드에서 이렇게 뭐 회전을 시키든 스케일을 늘리든 그거는 이제 노드에서의 정보지 얘의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이제 깔끔한 데이터 상태에서 노드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Y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Y축으로 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한 뭐 2배 정도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 객체를 추가를 좀 해줄게요. 컨트롤 L 해서 UV 아이코스피어로 자 이렇게 옆에 그냥 갖다 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랑 합친 거는 예를 들면 컨트롤 J를 하면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노드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지우고 자, 박스에다가 다시 어디야? 지오메트리, 조인 지오메트리 해갖고 얘랑 하나 더 얘를 그 아이코스피어를 얘에게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인풋이 들어간 건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이제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오브젝트 인포에 그 새로운 객체를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죠? 지금 오브젝트가 새로 들어왔는데 아이코스피어를 그래서 아까처럼 트랜스폼을 넣어서 옆으로 살짝 빼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옆에 하나 나왔죠? 얘는 숨기고요. 자, 지금 여기 지금 객체 하나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죠? 박스랑 아이코스피어가 합쳐진 조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그래서 한번 컨트롤 A로 해볼게요. 그럼 조인이 된 객체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노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얘도 스케일도 이렇게 해주고, 네, 간단하게 둘을 이제 분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근데 안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쉬에 불리언. 자, 여기 보면은 둘은 조인이잖아요. 근데 불리언도 역시 조인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불리언은 얘네들을 깎든지 실제로 합치든지 그 컴포넌트 상에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인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두고 아이코스피어랑 박스를 분리언을 시켜요. 그래서 얘를 아웃풋으로 들어갑니다. 조인 지오메트리는 지우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인터섹트 유니언 완전 합쳐진 거, 그 다음에 디퍼런스 그 실제 기준되는 거에 두 번째 녀석을 일종의 파내는 그 역할로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이게 그 지오메트리 노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룹 인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떼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룹 인프의 어떤 조절자로 이제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지금 유니온을 인터섹 지오메트리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들어간 얘 지금 깎여 나가는 거를 나는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트 돼 있죠. 트랜스폼의 아이코스피의 트랜슬레이트를 예를 들면 박스 밑에 이렇게 조절자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트랜슬레이터가 인풋 여기 들어갔죠. 그죠? 기능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아이코 트랜스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뺐다가 자, 이런 식으로 Z로도 들어가고 X축으로도 돼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항상 유지되죠.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지오메트리 노드를 쓰지 않았다면은 한번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무수한 여러 기능들을 중간에 막 넣어갖고 막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이제 컨트롤 A로 해서 완성을 이렇게 시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걸 했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그 제가 준비한 걸로 해갖고 지우고요. 자, 지금 그 프로시저 방식의 그러니까 배경을 까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미리 만들어진 플랜 위에 바위 하나랑 제가 풀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가지고 요 둘을 여기다 이제 한번 깔아 볼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저걸 썼겠죠. 이게 파티클 이걸 써갖고 헤어를 써갖고 뭐 여기 뭐 배치를 하고 뭐 이런 걸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매우 제한적이죠. 배치만 할 수 있지 실제로는 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지오메트리를 쓰면은 상세하게 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까는 방법을 아까 포인트 얘기했었죠. 포인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고 그룹 인포와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둡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다 뭘 해야 될까? 얘 객체 위에 얘들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Shift A를 해서 자, 먼저 여기 보면 포인트 디스트리뷰트가 필요합니다. 자, 포인트 디스트리뷰트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인스턴스가 필요해요. 인스턴스 뭐냐? 아까 포인트가 점을 암호 어떤 점이 깔리면 거기에 어떤 객체를 심을 것이냐예요. 그래서 그룹 인포에서 딱 나와서 포인트 디스트리뷰트를 이렇게 먼저 해봅니다. 이걸 한번 아웃풋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객체 그 플랜 위에 따라 그 표면에 따라 이제 그 무형의 점들이 쭉쭉 깔리죠. 여기 보면은 포인트 덴시티 맥스 돼 있죠. 이걸 늘리면 어떻게 돼요? 점들이 우수수하게 많게 돼요. 그죠? 자, 그럼 그 여기에다가 포인트 인스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위를 넣어 볼게요. 오브젝트 여기 준비되어 있죠? 그죠? 이거 어디 갔냐? 여기에 락을 깔아 볼게요. 아이고 많습니다. 여기다 이거를 density max를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깔리죠. 그죠? 바위 같은 걸 이제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래 있던 그 플랜은 어디 갔나요? 그죠? 우리는 플랜이 필요하잖아요. 플랜이 있어야죠. 바닥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처음에 들어간 게 얘는 인풋으로 쓰였잖아요. 아까 플랜을. 그래서 포인트 디스트리뷰트로 재료를 이미 한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있어야 되니까 바닥과 실제로 얘를 포인트로 쓰기 위한 요 정보가 둘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메쉬에서 지오메트리에서 조인 지오메트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거랑 최종적으로 들어간 포인트 인스턴스 거랑 합쳐서 아웃풋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두 개 다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아주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깔아볼까요? 자, 똑같이. 자, 포인트로 여기다 이제 또 깔아야 되는 거죠. 이번엔 풀을 심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포인트 디스트리뷰트를 또 만들고 인스턴스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얘를 한 번 더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플랜츠를 깔아줘요. 자, 그러면 여기랑 조인 지오메트리를 한번 들어갔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조인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바위랑 풀이랑 이거 이름을 지금 여기 보면 조인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락과 기호가 될려나 모르겠네. 여기는 그라운드. 이렇게 표시를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합쳐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순서를 잘못했네요. 자, 땅이랑 바위랑 합쳐진 거랑 풀이랑 다시 합쳐갖고 아웃풋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풀이 안 보이죠? 그럼 풀의 밀도를 또 높여줍니다. 자, 어떻게 돼요? 바위랑 풀이 싹 깔렸죠? 아주 순식간에 잘 깔렸죠. 그죠?
순식간에 이렇게 깔았는데, 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된 거예요. 거의 뭐 절반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만 하면 뭐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조금만 더, 좀 더 이제 다듬을 수 있도록 해보죠. 지금 바위랑 풀이 너무 정직하게 깔렸잖아요. 그죠? 크기도 너무 똑같고. 그래서 깔려있는 풀이랑 바위의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들은 요렇게 하고,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어, 포인트 디스트리뷰트로 깐 객체들, 이제 객체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조금 좀 랜덤하게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인트 인스턴스로 들어간 객체들의 정보를 조금 이렇게 무작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L을 해서 이때 필요한 게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에 랜더마이즈가 돼 있어요. 랜더마이즈를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포인트 디스턴스 항상 맨 뒤에 요거 어트리뷰트를 중앙 앞쪽에 이렇게 두도록 해요. 자, 이렇게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를 어떻게 랜더마이즈 하냐? 그러면 스케일을 나는 이게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민맥스로 돼 있죠. 0에서 그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스케일을 집어넣습니다. 스케일로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떻게 돼요? 바위를 좀만 더 좀 넣어볼게요. 바위들의 그 크기가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에서 그 오리지널에서 좀 더 큰 그런 거를 이제 요 사이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랜덤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이렇게 가능해요. 그 시드도 하면은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자, 시드는 뭐냐면 어떤 그 이렇게 무작위적인 그런 배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시드를 이렇게 쭉 바꾸면 뭐 이렇게 위치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시드를 몇 번 조절해 보면은 원하는 거를 조금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되는 거예요. 이제 0에서 맥스까지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오트리뷰트로 크기를 이렇게 조절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스케일이 조정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같은 회전값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회전값도 나는 또 랜덤으로 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조절을 해서 얘를 스케일 지르고 여기다 벡터를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X, Y, Z라서 이제 세 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Z축,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Z축으로만 돌리는 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쭉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각자 랜덤하게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다음에 시드도 좀 바꿔갖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무작위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무작위로 이제 회전을 하는 거고, 각자 10, 10, 1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작위로. 그죠? 좀 여기서 바위만 일단 볼게요. 바위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무작위로 각자 바위가 회전을 해갖고 무작위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풀을 봐야죠. 이제 풀 배치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풀도 랜더마이즈를 해갖고 스케일을 자, 이렇게 넣고 지오메트리 자, 이렇게 넣어서 풀은 Z축으로 회전시키고 스케일은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적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좀 밀도가 조금 낮죠. 밀도를 자, 많이 올려보도록 합니다. 덴시티를 해갖고 쫙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돼요? 좀 버벅이네요. 좀 줄일게요. 한 80 정도. 너무 많은 건 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죠? 풀들이 쫙 들어갔으면서 각자 회전들도 조금씩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벨트를 좀 킬게요. 조금 깊이감이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풀들이 이제 배치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어트리뷰트로 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아웃풋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천재 플래넷에서 나온 포인트로 깔아서 포인트를 인스턴스로 바위나 풀 이런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노드를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 디스트리뷰트로 이렇게 뭐 깐다든가 그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아까 기능 같은 거는 뭐 메시에서 이런 게 조절할 수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좀 특별한 걸 쓰려면 이제 뭐 유틸리티나 뭐 여러 가지 뭐 벡터나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컬러 방식으로 요거는 이제 쉐이더에서 많이 썼죠. 뭐 컬러 램프라든지 그죠? 컬러 램프 뭐 이런 걸로 이제 쓴다든가 어떤 수치를 이제 제한을 걸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고 그거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되었고 마지막으로 풀에 나 있는 위치를 지금 덴시티는 조절이 가능한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조금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이제 플래넷 보면 이제 버텍스 그룹을 일단 넣어 볼게요. 버텍스 그룹을 해갖고 얘들 전부 집어넣고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중앙에 풀이 좀 이렇게 안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래 안 자라게 하고 싶으면은 얘를 이제 웨이트 페인트 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풀 포인트 디스트리뷰트 해보면은 풀로 들어간 게 요 두 번째죠. 그래서 density attribute라고 가지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밀도의 속성을 뭘로 정하게 하느냐라는 거야. density는 이거 위에 올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 보면은 그러면 density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가지고 버텍스 그룹마다 지금 다 웨이트 값이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에 그 100% 이제 박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density 1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만약에 얘들을 어떻게 돼요? 웨이트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혹은 얘를 웨이트 페인트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빨간색이죠. 지금 1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웨이트 값을 제가 0을 해보고 지워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자, 웨이트 값을 따라서 그 덴시티, 그 밀도 값이 이제 조절이 되도록 제가 이제 이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노드에 덴시티 어트리뷰트를 제가 연결해놨죠. 덴시티 1, 버텍스 값, 그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트리뷰트예요. 쉐이프 키 값, 뭐 UV 값, 뭐 이런 것들 들어간 것들이 다 어트리뷰트예요. 속성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텍스 그룹에 있는 덴시티 1을 제가 연결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이트 값을 1로 하면 완전히 100% 되는 거고 만약 0.5면은 뭐 절반 정도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0.5를 하면 이제 절반이니까 좀 듬성듬성 풀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브젝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보셨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룹 인포에 뭔가 아까처럼 뭐 조절하고 싶은 거를 이제 조절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 속성 중에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density max, 바위의 density max라든가 풀에 있는 뭐 density max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넣을 수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끝도 없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density max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density max, 여긴 density rock, density plants. 자, 이런 식으로 조절했어요. 지금 density 아까 수치 조절하는 게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이렇게 몰아넣었어요. 바위의 밀도값, 풀의 밀도값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 한번 노드 예시나 이런 것들은 그 공홈이나 그 지오메트리 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열어보시고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오메트리 노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